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는 벨라입니다. 이번에는 사화, 예손 논쟁, 붕당,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방대해서 두 편으로 나뉘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할 이야기는 사화인데요. 먼저 사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란 살인이 화를 입은 사건이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는데요. 사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구파와 살인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고려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엔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려는 썩었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 라고 했던 급진파. 두 번째는 아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고려 왕조를 이어나가자 라고 했던 옹건파가 있어요. 이렇게 둘이서 대립을 하다가 나중에 조선이 건국되죠. 건국되면서 급진파는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옹건파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각각 훈구파와 살인파로 이름이 개명이 된 거예요. 성종 때까지 훈구파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다가 성종이 이렇게 있다가는 훈구파가 힘이 너무 세죠. 그래서 나는 살인파 등용해야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방 내려가 있는 살인파를 야 컴온 이리 와 라고 하면서 불러 모으죠. 너 3사에서 일해 라고 하게 돼요. 여기서 3사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인데 각각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거나 왕에게 쓴소리하거나 왕을 교육한 기간에 살인파를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파가 자꾸 야 훈구파 너 저번에 비리했더라? 이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훈구파와 살인파가 한판 파이트 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이 바로 무오년에 살인이 화를 입은 사건, 즉 무오사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왕은 연산군이었어요. 연산군이 폭정을 하고 있을 시기였죠. 여기서 올바른 소리만 하는 살인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역대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산군의 기분이 어때요? 빡치겠죠. 릴렉스 참자, 얘들을 어떻게 해치울까 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때 사초가 발견이 됩니다.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었죠. 조의제문은 의제의 죽음에 조의를 표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김종직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꿈에 의제가 나와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깬 거죠. 의제가 왜 울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의제가 자기 삼촌인 항우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게 한이 되었구나. 의제 불쌍해 라고 하면서 쓴 글이 조의제문이에요. 근데 의제 상황이 조선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세조가 기후정난을 일으켜서 단종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된 것과 비슷하죠. 그 조의제문은 한마디로 이걸 비판한 글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훈구파가 발견을 하게 돼요. 발견을 하고 전하 지금 이걸 보십시오. 김종직이라는 자가 이걸 썼는데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이걸 인용했습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라고 하니까 연산군이 뭐라? 내가 안 그래도 뭔가 좀 그랬어. 당장 죽여! 라고 하면서 살인파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김종직은 이미 이 글을 쓰고 이미 죽었어. 그럼 김종직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그 시신을 또 한 번 베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극형 중에 최고 극형이었죠. 이 사건을 바로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갑자사화인데요. 갑자사화는 갑자년에 살인이 화를 입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성종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당시 성종은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부인 이름은 윤씨였죠. 근데 성종과 윤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윤씨가 질투가 엄청 많았거든요. 전하, 오늘 왜 제 방에 안 오세요? 정말 너무해요 라고 하면서 성종과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싸움을 하고 있던 중에 윤씨가 너무 화가 나 나머지 성종의 얼굴을 고양이처럼 확 핥힌 거예요. 손톱 짝으로 낸 거죠. 그 성종의 얼굴이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임금의 얼굴, 즉 용안을 건드리는 게 큰 대업죄였거든요.
그 다음날에 성동이 얼굴에 밴드를 붙이고 상소를 보고 있던 중에 그의 마더인 인수대비가 이를 보게 됩니다. 전하, 이게 뭡니까? 누가 이랬습니까? 라고 하니 사실 저의 와이프인 윤씨가 손톱이 얼마나 긴지 확 긁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죠. 이를 들은 인수대비가 기분이 어떨까요? 내 자식인데 손톱 자국을 냈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받겠죠. 여봐라, 윤씨 당장 내쫓거라 라고 하게 되면서 윤씨는 쫓겨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윤씨는 쫓겨나게 되고 몇 년이 흘렀어요. 성종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관을 시켜서 어떻게 살고 있나 보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윤씨가 반성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기도 꿈꾸지 않고 우리 아들만 잘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듣고 환관은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던 중에 성종의 마더인 인수대비를 만나게 됩니다. 인수대비가 그래 뭐라더냐? 라고 하니까 욕심도 부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돈을 쥐어주면서 전하한테 가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전에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관은 성종에게 잘못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성종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윤씨는 사약을 받게 됩니다. 사약을 먹고 피를 토하는데 그 손수건이 적셔 놓았다가 자신의 어머니한테 나중에 자신의 아들인 융이가 왕이 되거든 이걸 주라고 얘기하고 죽어버려요.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연산군은 왕이 되었어요. 그때 연산군의 외할머니가 피 묻은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너의 엄마가 이렇게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연산군은 기분이 어땠겠어요? 내 엄마 그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야, 너희 지금부터 내 엄마의 죽음에 방관한 자, 찬성한 자, 반대한 자로 쭉 서봐 라고 하면서 방관한 자와 찬성한 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갑자년에 살인이 화를 입었다 라고 해서 갑자사화입니다. 저번 무고사화 때까지만 해도 살인만 죽었는데 이번은 아닌 거예요. 훈구파, 살인파 할 거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내가 죽겠다 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중종반정이죠.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은 쫓겨나고 다음 왕으로 중종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묘사화인데요. 중종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서 갑자기 왕이 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인물이었죠. 그래서 나 혼자 정치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라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조광조는 아주 개혁적인 인물이었어요. 서격사 폐지, 미운 삭제 등등 시대의 개혁을 이끈 인물이었죠. 그런데 너무 나가면 부러지는 법이죠. 미운 삭제로 홍구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요. 미운 삭제란 거짓 공신 이름을 삭제한다는 말이에요. 난 반장에 공 세운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신 목록에 내 이름이 있고 관직과 토지를 받았는데 이걸 삭제해버린대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엄청 기분이 더럽죠. 그래서 음모를 꿉니다.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한자를 뿔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자 그대로 애벌레가 갉아먹겠죠. 그렇게 나온 주초위왕이라고 글씨가 적힌 나뭇잎을 보고 세상에 전하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조광조가 반역을 꾸미고 있다고 하늘이 알려주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중종이 죽여 라고 하게 되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뽑은 사람인데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조광조가 너무 나간 거예요. 중종한테 전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에 빡친 중종이 조광조를 죽이라고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바로 기묘사화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은 을사년에 살인이 화를 입었다 라고 해서 을사사화인데요. 을사사화는 한마디로 보복정치예요. 중종의 첫째 아들이 인종인데 인종의 마더인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자마자 6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중종은 후에 문정왕후를 들이고 명종을 낳죠. 여기서 문정왕후는 어떻겠어요? 자기 자식이 왕이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문정왕후는 세자인 인종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해요. 하지만 인종은 죽은 장경왕후 세력과 합체해서 다 방어하고 왕이 되죠. 한마디로 인종의 외갓집 대윤과 명종의 외갓집 소윤의 싸움이었고 인종의 외갓집이
최종 위너가 된 거죠. 근데 인종이 싸우느라 너무 힘이 들었던지 왕이 되자마자 1년도 되지 않아서 아파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종이 킹이 된 거죠. 그럼 인종 외갓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난 거죠. 게다가 명종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의 마더인 문정왕후가 주도했는데 문정왕후가 명종을 왕에 앉히는데 반대했던 인종 외갓집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로 을사년에 살인이 화를 입었다 라고 해서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화 얘기였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